자, 이카보그 49장 고아원 탈출기. 드디어 오늘 탈출하나 보다. 그런트 할머니의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은 보통 성인이 되면 거리로 쫓겨났다. 성인이 된 아이들은 데리고 있어봐야 그런트 할머니에게 돈이 되지 않았다. 건달 존이 쫓겨나지 않은 것은 그가 그런트 할머니에게 쓸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트 할머니는 아이들을 그저 돈으로만 여기면서도 아이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철저히 잠그고 빗장을 채워놓았다. 열쇠는 건달 존만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 열쇠를 훔치려던 소녀는 만신창이가 되어 여러 달 누워 지내야 했다. 데이지와 마사도 머지않아 자기들이 쫓겨날 신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 소녀는 자신들의 앞날보다 자기들이 나가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걱정했다. 버트와 로드릭도 머지않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떠나야 했다. 버트의 얼굴이 그려진 숲의 벽보가 아직 여로보암의 담장마다 붙어있는지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벌써 떼어버렸을 리가 없었다. 네 사람은 금화 100립의 현상금이 붙은 값비싼 도망자들이 네 사람이요? 어. 네 명이요? 어. 누구? 여기 그런터, 아니 로드릭, 버트, 데이지, 마사. 이 네 사람. 마사요? 그 데이지 친구 있잖아, 여자. 그 뭐냐, 습지대에서 온 습지대 출신 여자애 마사. 걔는 왜 잡아요? 어? 걔는 왜 잡아요? 뭘 왜 잡아? 마사. 아니 걔네들이 근데 이제 버트가 그 수배자라는 걸 아는 거야. 이 네 사람이. 버트가 그 지명 수배자라는 거 아는 네 사람이라는 거야. 네 사람은 금화 100립의 현상금이 붙은 값비싼 도망자들이 자기들과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트 할머니와 건달 존이 알게 될까봐 늘 조마조마했다. 그 사이 버트와 데이지, 마사, 로드릭은 매일 밤 고아원 아이들이 잘 때 따로 모여 그동안 겪은 일과 코르누코피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이 모이는 곳은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건달 존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바로 양배추를 보관하는 부엌의 커다란 벽장이었다. 어릴 때부터 습지대 사람들에 대해 우스갯소리를 하며 자란 로드릭은 첫날 마사의 말투를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데이지가 불같이 화를 내며 면박을 주자 두 번 다시 그러지 않았다. 마사가 시골 사람 사투리 썼나 보다. 그들은 즐기고 냄새나는 양배추 더미 사이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마치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듯 옹성그리고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데이지는 납치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버트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로드릭은 백성들이 이카보그의 존재를 믿게 하려고 이카보그 습격을 꾸미는 검은발 부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슈빌로 들어오는 우편물들이 중간에 가로채였고 두 고문이 나라의 금을 집마차에 실어 빼돌리고 있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혀 스피트로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그러나 두 소녀는 저마다 숨기는 것이 하나씩 있었으니 살짝 귀뜸해주겠다. 로드릭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시대장이 늪에서 사고로 총에 맞은 것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버트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다.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원망을 들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한편 버트는 검은발 부대가 사용하는 거대한 발들을 도브테일스가 만들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데이지에게는 털어놓지 못했다. 도브테일스는 그 발들을 만들고 나서 처형당한 것이 분명한데 데이지에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게 하고 싶지 않았다. 로드릭은 검은발 부대가 사용하는 그 많은 발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으므로 데이지는 자기 아빠가 그들의 계획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이 양배추 저장고에서 모인 지 엿새째 되는 날 밤 데이지가 로드릭에게 물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이카보그 수비대와 근위대 말이야. 그 사람들도 다 한패야? 그러자 로드릭이 대꾸했다. 틀림없이 알고 있을 거야. 어느 정도는.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건 아주 높은 사람들 뿐일걸? 두 고문과 그리고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아빠 대신 대장이 된 사람. 그런 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수비대 병사들도 습지대에 오래 있었으니 이카보그가 없다는 걸 눈치챘겠지. 버트가 말했다. 하지만 이카보그는 있어. 마사였다. 로드릭은 잠자코 있었지만 만약 마사를 지금 처음 만났다면 아마도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데이지는 평소처럼 마사의 말을 무시했다.
그러나 버트가 다정하게 말했다. 나도 그렇게 믿었어.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밤이 깊어가자 네 사람은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침대로 돌아갔다. 모두 나라를 구하겠다는 야심을 품었지만 무기가 없으면 스피드로스와 그의 수많은 병사들에게 맞설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다 1회째 밤, 1회째가 며칠이야? 7일이야. 1회째 밤 버트는 양배추 저장고에서 두 소녀의 표정을 보고 나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챘다. 마사가 벽장문 빨라. 마사가 벽장문을 닫자마자 데이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속삭였다. 큰일 났어. 아까 침대로 가면서 그런트 할머니랑 건달 존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고아원 조사관이 오고 있대. 내일 오후쯤 여기 도착할 거래. 두 소녀는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보았다. 외부 사람이 오면 도망자인 그들을 알아볼 게 분명했다. 버트가 로더렉에게 말했다. 여길 떠나야 해. 당장 오늘 밤에.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건달 존의 열쇠를 빼앗을 수 있을 거야. 해보자. 로더렉이 주먹을 움켜쥐며 대꾸했다. 마사랑 나도 같이 가. 우리가 계획을 짜놨어. 데이지가 말했다. 무슨 계획? 버트가 물었다. 우리 넷이 북쪽의 습지대를 지키는 군인들을 찾아가는 거야. 마사가 길을 아니까 우리를 데려가면 돼. 도착하면 로더렉이 들려준 얘기를 그 군인들에게 해주는 거야. 이카보고는 가짜이고. 하지만 이카보고는 진짜 있어. 마사가 끼어들었지만 나머지 셋은 못 들은 채 했다. 사람들이 죽게 된 이야기, 스피트로스와 플래푼이 나라의 금을 빼돌린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우리끼리는 스피트로스를 상대할 수 없어. 스피트로스를 거역하고 우리가 나라를 구하도록 도와줄 착한 병사들이 몇 명은 있을 거야. 그러자 버트가 천천히 말했다. 계획은 좋은데 너희 둘은 따라오면 안 될 것 같아. 위험할지도 몰라. 로드릭과 내가 할게. 데이지의 눈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버트. 넷이 함께하면 2배의 병사들을 설득할 수 있잖아. 말리 생각하지 마. 빨리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겨울이 가기도 전에 이 고아원 아이들이 죄다 묘지에 묻히고 말 테니까. 버트는 연약한 데이지와 마사가 습지대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좀 더 말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두 손 들고 말았다. 좋아. 날도 춥고 길이 머니까 너희 가서 너희 담요를 챙겨와. 로드릭과 내가 건달 존한테서 열쇠를 뺏을게. 그런 뒤 버트와 로드릭은 살금살금 건달 존의 방으로 들어갔다. 짧고 무자비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런트 할머니가 저녁 식사 때 포도주 2병을 비웠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쿵쾅쿵쾅거리는 소리와 비명소리에 잠을 깼을 것이다. 멍들고 피 흘리는 건달 존에게서 로드릭은 신발을 훔쳤다. 두 소녀는 건달 존을 방에 가두고 현관 옆에서 기다리는 데이지와 마사에게로 달려갔다. 빗장과 사슬까지 모조리 푸는데 5분이 더 걸렸다. 문을 열자 얼음장 같은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데이지와 버트, 마사, 로드릭은 낡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마지막으로 고아원을 희끌 돌아본 뒤 거리로 나가 습지대로 걸음을 옮겼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자, 50장 겨울 여정. 습지대로 향하는 네 청년의 여정은 코르노코피아 역사를 통틀어 가장 험난한 여정이었다. 왕국의 역사상 100년 만에 찾아온 혹독한 겨울이었고 그들 뒤로 어두운 여러 밤의 윤곽이 사라질 무렵에는 눈보라가 휘말아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얇은 누더기 옷과 찢어진 담요로는 견딜 수 없는 매서운 추위가 마치 작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늑대처럼 그들의 몸을 물어뜯었다. 마사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마사는 여러 밤의 북쪽 지역을 잘 알았다. 눈이 오는 모든 것을 두껍게 뒤덮였는데도 어릴 때 오르던 나무들과 오래전부터 자리를 지켜온 이상한 모양의 바위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옛 이웃들의 양 축사 등을 모두 알아보았다. 그러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모두들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다. 다만 아무도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 그들의 몸은 그만 멈추라고, 그만 포기하고 버려진 헛간의 차가운 지푸라기 위에 누워 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사흘째 밤 끈적끈적하고 불쾌한 늪지대의 냄새가 풍겨오자 마사는 목적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들 다시금 희망을 품었다. 눈을 부릅뜨고 병사들의 횃불이나 모닥불을 찾아보았다. 쌩쌩 몰아치는 바람 사이로 사내들의 말소리와 철컹거리는 마구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이따금씩 멀리서 뭔가가 반짝거리기도 하고 무슨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지만 확인해보면 결국 얼어붙은 웅덩이에 비친 달빛이거나
눈보라에 신음하는 나무 소리였다. 마침내 그들은 바위와 늪, 부스럭거리는 갈대가 뒤섞인 넓은 늪지 언저리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제야 병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겨울 폭풍으로 병사들이 모두 철수한 탓이었다. 내심 이카보그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던 지휘관은 고작 스피틀워스 경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기 부하들을 모두 얼어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명령을 내렸다. 여전히 정신없이 몰아치며 모든 흔적을 두텁게 덮어버린 눈보라만 아니었더라면 네 사람은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한 군인들의 발자국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저것 봐, 있긴 있었네. 로드렉이 몸소리를 치며 한 곳을 가리켰다. 군인들은 한시라도 빨리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눈밭에 바퀴가 빠진 마차 한 대를 버려두고 갔다. 네 사람은 그리로 가보았다. 버트와 데이지, 로드릭이 꿈에서나 떠올리던, 그리고 마사는 태안에서 처음 보는 음식들이 실려 있었다. 부드러운 커즈버그 치즈와 슈빌의 과자 케이크, 바론스탄의 소시지와 사슴고기 파이까지. 그 냉장고 위주로. 그치. 그래서 안 썩었나? 그런 걸 거야. 그런 것 같아. 너무 추우니까. 먹을 것이 없는 습지대를 지키는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준 음식이었다. 버트는 꽁꽁 언 손을 뻗어 파이를 하나 집으려했지만 두껍게 덮인 얼음에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그는 절망한 표정으로 데이지와 마사, 로드렉을 돌아보았다. 모두 입술이 해파랗게 변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곧 이카보구의 늪 언저리에서 얼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데이지는 너무도 추운 나머지 차라리 영원히 잠들어 버리면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했다. 서서히 눈 속으로 파묻혀 가는데도 딱히 더 추워지지도 않았다. 버트도 털썩 앉아 데이지를 두 팔로 감싸 안았지만 졸음과 함께 묘한 느낌이 밀려들었다. 마사는 로드렉에게 기대었고 로드렉은 마사를 자신의 담요 속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넷은 마차 옆에 옹성거리고 앉아 곧 정신을 잃었다. 달이 추워서? 그러니까 언제 정신을 잃으면 죽는 거지 이제. 달이 떠오르는 가운데 눈이 그들의 몸을 뒤덮기 시작했다. 안돼. 그때 그들의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거리며 다가왔다. 갈대 같은 기다란 초록색이 덮인 초록색 털이 뒤덮인 거대한 한 쌍의 팔이 네 사람에게로 내려왔다. 이카보그인가? 이카보고는 아기를 안듯 가뿐하게 그들을 안아 올린 다음 늪으로 내려갔다. 미친. 이까보고 진짜. 전개 왜 이래? 네가 뭐가 있었던 거야. 오, 하나 더 읽을까? 이거 너무 긴데 다 여기까지 읽을까? 네. 자, 친구 아니야? 어이없네. 51장 동굴 안에서. 몇 시간 뒤 데이지는 정신이 들었지만 눈을 뜨지 않았다. 어린 시절 겨울이 되면 엄마가 만든 조각보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벽난로에서 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깼었는데 그때나 맛보았던 아늑함이 밀려들었다. 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들리고 사슴고기 파이가 화덕에서 데워지는 냄새가 났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집으로 돌아간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러나 타닥거리는 소리와 파이 냄새는 너무도 생생해서 데이지는 문득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늪의 언저리에서 얼어 죽은 것일까? 데이지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채 눈을 떴다. 가물거리는 불빛과 표면이 거친 벽이 보였다. 아주 커다란 동굴의 벽인 듯했다. 곧이어 자신과 세 친구가 양털을 모아 만든 듯한 커다란 보금자리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 옆에 긴 황록색 갈대가 뒤덮인 커다란 바위가 놓여있었다. 그 바위를 멍하니 바라보던 데이지는 서서히 어둠에 눈이 적응되기 시작했다. 그제야 말의 2배만큼 높다란 그 바위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옛날 이야기에서 이카보고는 용이나 뱀, 허공을 떠다니는 귀신처럼 생겼다고 했지만 데이지는 그 바위가 진짜 이카보고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놀란 데이지는 다시 눈을 감고 푹신한 양털로 손을 뻗어보았다. 세 친구 중 한 명이 등이 닿자 그는 그 등을 쿡쿡 찔렀다. 왜? 버트가 속삭였다. 저거 봤어? 데이지가 여전히 눈을 꼭 감은 채 속삭여 물었다. 응. 버트가 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보지 마. 그러고 있어. 데이지가 대꾸했다. 내가 그랬잖아. 이카보고는 정말 있다고. 겁에 질린 마사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파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로드릭이 속삭였다.
네 사람은 모두 눈을 감고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곧 맛있는 사슴고기 파이 냄새가 진동하자 차라리 이카보그에게 죽기 전에 지금 일어나서 저 파이를 하나 빼앗아 몇 입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괴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길고 거친 털이 부스럭거렸고 무거운 발은 크고 둔탁하게 쿵쿵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 이카 보고 좋아. 마치 되게 귀여워 보이지 느낌이. 마치 무거운 토토로 느낌? 약간 마치 무거운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 철컹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낮고 커다랗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뭐고? 넷은 모두 눈을 떴다. 그러니까 이카보그가 인간의 말을 할 줄 안다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들은 이카보그가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불을 피우고 사슴고기 파이까지 굽는다는 사실에 이미 너무 놀라서 그 점에 대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이카보그는 파이들이 담긴 투박한 나무 접시를 그들 옆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 보니 그 버려진 마차에서 가져온 음식인 듯했다. 내 친구들은 이카보그의 커다랗고 슬픈 눈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이카보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뒤덮은 길고 거친 초록빛의 엉킨 털 사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형체는 인간과 비슷했고 배가 아주 커다랗고 큼직한 발은 털로 뒤덮여 있었다.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야? 버트가 용감하게 물었다. 이카보그는 깊게 울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난 너희들을 잡아먹을 거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카보그는 돌아서서 나무 껍질을 엮어 만든 바구니 2개를 집어 들더니 동굴 입구로 걸어갔다. 그러곤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캬! 짐승처럼 포효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포효 소리를 흉내낸 것이었다. 내 친구들이 빤히 바라보자 이카보고는 눈을 깜빡거리더니 다시 뒤로 돌아 양손에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동굴을 나갔다. 이윽고 동굴 입구만큼 커다란 바위가 우르렁거리며 입구를 막아 포로들을 그 안에 가두었다. 밖에서 저벅저벅 눈을 밟는 이카보그의 발소리가 서서히 멀어져 갔다. 그때 왕이 진짜 봤던 거야, 이카보그를. 진짜 봤는데 이카보그는 이렇게 막 보니까 위험한 짐승 같진 않아. 이거 빨리 더 읽어봐요. 더 읽어? 너무 많이 갔는데? 10초면 알았어. 52장 52장 오랫동안 그런타 할머니의 고원에서 양배추 스프만 먹고 지낸 데이지와 마사는 그날 먹은 바론스타운 파이의 맛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마사는 한 입 베어 물고 눈물을 쏟으며 세상에 이런 맛이 나는 음식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니 같은가 봐. 파이를 먹는 동안에는 모두들 이카보그에 대해 잊고 있었다. 파이를 다 먹고 나자 용기가 솟은 내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타닥거리는 불빛에 의지해 이카보그 동굴을 살펴보았다. 저기 봐. 데이지가 벽에 그려진 그림들을 발견하고 말했다. 수많은 털복숭이 이카보그들이 창을 든 인간의 형체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이것도 봐. 이것도 봐. 로더릭이 동굴 입구 옆에 그려진 그림을 가리켰다. 다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은 이카보그가 피워놓은 불빛에 의지해 그림을 살펴보았다. 한 이카보그가 깃털 꽂힌 투구를 쓰고 칼을 든 사람의 형체와 마주 서 있는 그림이었다. 이거 그때 왕 만났던 건가 봐. 데이지가 사람 형체를 가리켜 말했다. 이거 꼭 왕 같은데? 설마 그날 밤 왕이 정말 이카보그를 본 건 아니겠지? 물론 세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이쯤에서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알려줄 테니 부디 왜 이제야 얘기하느냐고 화내지 않기를 바란다. 말이네. 저자가는 말이네. 비밀시대장이 총에 맞은 그날 밤 프레드 왕은 정말 짙은 안개 속에서 이카보그를 얼핏 보았다. 그리고 자기 개가 이카보그에게 잡혀 먹었다고 했던 그 양치기 노인은 그 이튿날 아침 무언가 낑낑거리며 문을 긁는 소리를 들었다. 충성스러운 개의 패치가 돌아온 것이었다. 왜냐고? 그야 당연히 스피트러스가 제 발에 걸린 가시덤불에서 그 개를 풀어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날 밤에 스피트러스가 개를 풀어줬었어. 갔을 때. 양치기 노인은 패치가 이카보그에 잡혀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왕에게 전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섣불리 이 노인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는 휴빌까지 먼 길을 다녀오느라 몹시 지치고 쇠약해진 상태였다. 게다가 어차피 왕은 상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안개 속에서 그 괴물을 본 프레드는 누가 뭐라 해도 이카보그가 실제로 있다고 믿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카보그는 왜 왕을 잡아먹지 않았을까? 마사가 물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카보그를 물리친 걸까? 로드릭이 의심 가득한 투로 묻자 데이지가 이카보그의 동굴을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카보그가 정말 사람을 잡아먹는다면 이 동굴에 뼈가 하나도 없는 게 이상하잖아. 뼈까지 먹어치웠나 보네. 버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데이지는 문득 깨달았다. 그들은 비미씨 대장이 늪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결국 그는 이카보그에게 목숨을 잃은 것이다. 데이지는 버트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괴물의 소굴에 와 있으니 얼마나 끔찍한 기분일까 떠올리며 그의 손을 잡아 위로해 주려고 했다. 그때 다시 밖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다. 괴물이 돌아온 것이었다. 아직 지금 혼동이야. 지금 괴물의 정체를 아직 몰라. 네 사람은 황급히 푹신한 양털 속으로 돌아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듯 그 안으로 들어앉았다. 요란하게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위가 밀리면서 겨울바람이 동굴 속을 파고들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고 이카보그의 털에는 눈이 잔뜩 묻어 있었다. 들고 나간 바구니 하나에는 버섯과 뗄나무가 가득했다. 다른 바구니에는 꽁꽁 언 슈빌 케이크가 들어있었다.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카보그는 다시 불을 키우더니 얼어붙은 케이크들을 그 옆에 평평한 돌 위에 놓았다. 케이크들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데이지와 버트, 마사, 로더릭은 계속 지켜보았다. 이카보그는 버섯을 먹기 시작했는데 먹는 방법이 특이했다. 양쪽 앞발에 하나씩 튀어나와 있는 뾰족한 발톱에 버섯을 여러 개 끼운 다음 입으로 조심스럽게 하나씩 빼서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씹어먹는 것이었다. 꼬깔코 먹듯이. 잠시 후 이카보그는 4명의 인간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벼랑간 깨달은 것 같았다. 콱! 이카보그는 또 이렇게 한번 말하고는 다시 그들을 무시하고 버섯을 먹기 시작했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다 먹고 나자 따뜻한 바위 위에서 적당히 녹은 슈빌 케이크들을 조심스럽게 집어서 커다랗고 텁수룩한 앞발로 인간들에게 내어주었다. 우리를 살찌우려는 거야. 마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그래도 이내 소소한 사치 하나를 집어들더니 금세 그 황홀한 맛에 눈을 감았다. 너 이거 알아? 뭔지? 소소한 사치가 빵 이름이야. 케이크 이름이야. 천국의 뭐 계단 이런 식으로 빵 이름이 있어. 천국의 희망. 응? 천국의 희망. 그래. 빵 이름. 이게 그 데이지 엄마인가? 뭐 버트 엄마. 빵 그걸 만드는 거. 자, 이카보그와 인간들이 모두 식사를 마치고 나자 이카보그는 바구니 2개를 한쪽에 깔끔하게 밀어놓고 불을 한번 쑤신 뒤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여전히 눈이 내리는 가운데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이카보그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셨다. 백파이프를 불기 전에 그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불어넣는 소리 같다고나 할까? 그러더니 인간들이 모르는 언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둠이 깔리는 늪으로 노래소리가 퍼져나갔다. 노래를 듣던 내 친구들은 곧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둘씩 양털 속으로 파고들어 잠이 들었다. 되게 흥미진진한데. 너무 재밌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빠는